조선의 기부천사 여성 CEO 김만덕, 대자 대비의 관상, 이순아의 인상칼럼 20일, 만덕할망 김만덕, 제주 백성을 구휼한 신화의 주인공. 기부선행은 언제 들어도 훈훈하다. 사회 곳곳에는 소리 없는 기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 200년 전 조선의 사업가이자 사회활동가인 김만덕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여성에겐 사회활동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조선시대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왕에게서 내의원, 의녀 반수라는 벼슬을 받은 여인이다. 또한 법과 금기를 깨고 제주 도민으로 섬 밖으로 나간 최초의 여성이다. 최악의 유배지인 척박한 땅, 제주에서 기녀 출신의 여인이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제주도민을 다 먹여 살릴 정도의 진율미를 풀어 기부하였다. 시대를 초월한 최고 경영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다. 예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환란상율의 정신이 있다. 그 정신은 김만덕의 나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김만덕을 추모하는 제례를 지내고 있으며 그녀의 위대함과 베품 정신은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다. 1739년 아버지 김응렬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이남 일녀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1750년 12세의 그녀의 부친은 전라도로 장사를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사망하고 모친도 전염병에 걸려 숨진다. 졸지에 고아가 된 만덕은 외삼촌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살아간다. 외삼촌마저 죽자 외숙모는 그녀를 기생 월중선에게 팔아버린다. 월중선의 수양딸이 되었고 18세가 되자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적에 오르게 된다. 23세에 제주 목사 신광익과 제주 판관 한유추를 찾아가 본래 양가 출신으로 부모를 잃고 가난으로 부득이 기녀가 되었으니 다시 양녀로 환원시켜달라고 청원하여 10년 만에 기적에서 삭제된다. 기생에서 벗어난 만덕은 양인이 되었지만 결혼도 마다하고 장사에 뛰어든다. 제주목 동문 밖에 객주를 차리고 전라도에서 쌀과 무명 등을 사들였다. 또 제주 특산물인 약재, 전복, 제목, 갓 등을 전라도에 판다. 수시로 변동하는 물가를 파악하여 많은 차익을 남긴다. 한라산에 자생하는 사슴으로 녹용 장사를 하고 난초 재배에도 손을 대 큰 돈을 번다. 장사의 수완이 뛰어나 수십 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다. 만덕에게는 3가지 장사의 원칙이 있었다. 첫째,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둘째, 정직한 거래를 하고, 셋째,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판다는 철칙이었다. 돈벌이에도 윤리가 있으며 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적용하여 처신했다. 많은 돈을 벌었으나 함부로 쓰지 않고 평생을 간물 염색을 한 무명 옷만 입으며 검소하게 살았다. 1794년 가을, 제주도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추수를 앞둔 제주도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조정에서는 구휼미를 보냈지만 풍랑에 배가 침몰하여 굶어 죽는 자가 즐비했다. 구제곡식을 전라도에서 실어왔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다. 유통업으로 모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 500섬을 구입해 제주도민을 살린다.
정조실록의 기록에는 제주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하였다. 왕이 상을 내리려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 건너 상경하여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보는 것과 금강산 유람이 소원이라 하여 이를 들어주었다고 쓰여 있다. 정조는 흔쾌히 만덕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예궐을 허락한다. 1796년 만덕이 궁궐에 오자 정조는 왕비 효잉왕후와 함께 직접 만덕을 만나 치하하고 격려한다. 영의정이었던 채제공은 만덕전에서 천하에 남자가 많지만 이 거룩함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그녀를 칭송했다. 최변방 유배지인 제주에서 그것도 기생 출신의 하층민 여성이 재물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더 이례적인 것은 이 사실을 국가의 공식 기록인 실록에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실록에는 김만덕에 관한 기록이 짧게 적혀 있지만 승정원 일기, 일성록에는 자세히 적혀 있다. 정약용의 다산시 문집, 박재가의 초정전서, 조수삼의 추제기 등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개인 문집에 실릴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그녀의 행적은 당시 위정자들이나 사대부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주도에선 만덕 할망으로 불리는 그녀는 불세출의 의인으로 기억된다. 김만덕 초상은 2010년 윤여환 화백이 그린 상상 작품이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었다. 만덕의 용모는 만덕의 친정쪽 후손의 얼굴 특징과 김만덕상을 수상한 제주 여성들의 공통된 특징을 채집 분석하였다. 그녀의 신상을 기록한 서적에서 용모의 특징을 찾아내 철저한 고증과 수정을 거쳐 그렸다. 이 표준 영정을 근거로 하여 관상평을 쓴다. 그녀는 살집이 있고 키가 크며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한 분위기가 흐르는 대자 대비의 상이다. 이런 얼굴은 넓적하여 눈썹이 진하고 안면에 비해 입이 그리 크지 않다. 이목구비 전체에서 재물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 이런 인상은 인덕이 따르며 부를 축적한다. 선한 기운이 느껴지며 돈을 벌어 혼자만 쓰지 않고 잘 베푼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큰손이다. 체격이 좋고 키는 당시 조선시대 여인의 평균 키를 넘었다. 하악골이 발달하여 사회적 활동이 많고 사업을 벌이는 스타일로 말년에 이를수록 큰 부자가 되며 매우 진취적인 성격이다. 초상에서 보여지는 만덕은 50대 후반의 나이로 후덕하고 자세가 곧으며 피부가 하얗고 탄력이 있다. 버남집에서는 원래 만덕의 나이는 60이지만 40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다라고 하였다. 선행을 많이 하면 심상이 맑아져 피부에서 광이 난다. 요즘 말하는 물광 피부가 된다. 마치 관세음 보살과 같이 얼굴에 서광이 서린다. 관상의 특징은 체상으로 몸이 두툼하고 목이 짧으며 어깨가 넓다. 거북이 등처럼 등이 두툼하다. 등이 얇으면 부자가 못 된다. 얼굴은 밭전자 모양으로 네모지며 코가 넓고 뾰족하질 않아 재기가 강하다.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특히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남다른 능력이 있다. 이마가 좋아도 눈썹이 별로이면 귀격이 아닌데 눈썹마저 좋아 절묘하다. 눈썹이 높이 있어 청수가 흐른다. 이는 품이 있는 리더의 상이다. 관상에서는 눈동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목구비는 바꿀 수 있어도 눈동자는 바꿀 수 없다. 만덕의 눈은 눈동자가 유달리 새까맣다.
부호가 되려면 눈동자의 맑기도 중요하지만 칠흑같이 까매야 한다. 기록에는 눈의 중동이 돌출했다고 적혀 있다. 쌍꺼풀이 있어 눈떠덩이가 살짝 튀어나왔으며 두상이 비교적 크다. 두상과 체구가 크니 태음인일 가능성이 크다. 콧망울도 적당한 데다 관골이 좋아 재물이 따르며 추진력과 통솔력을 갖추고 있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러한 관골은 따르는 수하가 많고 배포가 크다. 나눔과 베품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 일신의 영달엔 관심이 없다. 기근으로 제주도민이 고초를 겪자 많은 재산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관골의 관상과 무관치 않다. 정조는 만덕이 원하는 대로 상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금강산 유람의 소원이라 한 것으로 보아 관골의 생김새와 마음통의 크기는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함부로 쓰지 않았다. 무늬 없는 장옷에 간물 염색한 치마를 즐겨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본인의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으니 자수성가형이다. 최재공이 쓴 만덕전의 기록에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점점 커졌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여성의 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당시 사회에서 만덕과 같은 여성의 성공 신화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영정조 시대는 조선의 대표적인 변화의 시기였다. 농업 이외에도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유통 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던 시대였다. 제주라는 경제적 소외 시대에서 만덕은 포구 무역과 객주업을 했다. 객주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개상인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만덕은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직접 이 일에 뛰어들어 중개상인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다. 만덕은 육지에서 들어오는 쌀과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금의 독점권을 확보하여 이를 미역, 전복 등 제주의 해산물과 교환했다. 그리고 쌀과 소금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가 제주도 최고의 여성 갑부가 되었다. 평생의 소원이었던 금강산 유람을 하고 돌아온 만덕은 장안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번안집에서는 만덕의 이름이 한양에 자자하여 공경대부와 선비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만덕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만덕의 전기를 지으라는 특명을 내린다. 당시 사회경제 개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정조는 김만덕의 삶을 널리 알려 자신의 개혁 의지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최재공은 정조의 명을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번암집에 싣는다. 정약용도 여유당 전서에 김만덕전을 썼으며 박제가도 정유각집에 김만덕전을 남긴다. 금강산 유람 후 만덕은 벼슬을 내놓고 제주도로 돌아간다. 이때 영의정 최재공을 다시 만난다. 최재공은 이별의 선물로 직접 지은 만덕전을 주어 그녀를 감격하게 한다. 만덕은 제주도에 돌아온 15년 후인 1812년에 7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만덕은 제주의 영원한 할망으로 남기를 원해 제주 성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오니마루 길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양아들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제주도의 빈민들에게 기부한다. 가난한 집안의 전직 기생이었던 독신 여성 김만덕. 막대한 부를 이루고도 부를 개인적인 욕망에 쓰지 않고 기부에 쾌척한다.
김만덕이 죽자 사대부들이 앞을 다투어 칭송한다. 만덕의 사후에 제주로 유배온 추사 김정희는 그녀의 선행에 감명을 받아 은광연세라는 편액을 써서 만덕의 공을 기린다. 뛰어난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오늘날까지 칭송받는 만덕은 유교 규범이 여성을 욕죄고 있던 시대였지만 굴하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은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상을 앞서 내다보는 리더십은 민초의 삶을 결정한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살 가치가 있다는 말과 같다. 기부천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그 천사를 만나본 사람들은 안다. 만덕은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린 천사요 산타클로스였다. 자기 자신이 산타인 걸 아는 순간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만덕은 제주 도민만의 어른만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어른으로 남았다. 만덕 할망, 제주 백성을 구휼한 제주 신화의 주인공, 조선 최초로 임금을 아련한 평민 여성이자 조선 전체의 위로와 공감을 베풀어준 행복한 기부천사였다. 천영의 땅이라 괄시하던 제주를 가도화평, 가적이 온화하고 평안함의 땅으로 만들었으니 견선종지라. 어찌 우러르지 않으리.